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6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민주당에서 나온 해병대원 특검법 돌파 방법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돌파 방법이라는 거는 이제 현재 해병대원 특검법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의해서 국회로 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재표결을 해야 될 텐데 이 재표결을 언제 할지도 의문이고, 그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에서 8표가 넘어와야 이 가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이 발효가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재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서는 뭐 찬성하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또 부결되는 것 아니냐? 그럼 부결됐을 때 플랜 B가 뭐냐? 이걸 이제 민주당에서 고민 끝에 박주민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을 맡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낸 아이디어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상설특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이제 좀 규칙을 바꿔서 자기네들이 임명할 수 있는 특별검사 뭐 이런 걸 이제 이른바 꼼수를 부린 거죠. 그게 뭐냐면, 특검법에 보면은 특별검사 추천위원회라는 걸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7명인데 이제 뭐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그리고 대한변협 회장 이렇게 3명이 이제 당연직이고, 그리고 나서 국회 교섭단체 추천 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7명 중에. 근데 이 국회 교섭단체 추천 4명이라는 거는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특검법에 규정이 안 돼 있고요. 그 국회 규칙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법을 바꾸면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재의 요구를 할 테니까 법을 안 바꾸고 국회 규칙을 바꿔서 요 교섭단체 4명 요거를 민주당이 다 추천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제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 있을 때는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는 추천권을 갖지 않는 걸로 이렇게 국회 규칙을 바꾸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주당이 교섭단체 추천목 4명의 추천위원을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이 4명, 그 다음에 대한변협의장은 뭐 중립이라고 보고,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은 뭐 예를 들어서 여권 편이라고 이제 따지면 그거는 뭐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자기네들이 이제 우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요게 이제 요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거를 박주민 의원이 12일에 제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법사위 간사인 김승훈 의원이 여기에 가세했고, 박지원 의원도 이제 찬성을 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갑작스럽게 뭐 추진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이렇게 몇몇 그 흐름을 보면 갑자기 뭐 좀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공론화되고 저도 유튜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저기서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아마 주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당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뭐 최후의 수로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있겠는데, 지금은 뭐 일단 재표결에 집중할 때인데 지금 뭐 이거 가지고 김 뺄 필요 있냐? 미리부터 재표결 해도 가결 안 될 거야 이렇게 단정하고 갈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직 이 상설특검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트는 거는 좀 이른 이야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위원 후보인 민영배 후보도 그럴 수단이 있다는 이야기지 뭐 상설특검으로 돌리자는 얘기 아닐 거다. 그냥 일반적인 특검보다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설특검은 보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문제다, 뭐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많다는 거죠. 특히 민주당 주류 친명계 쪽에서 이런 의견을 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을까? 처음에는 박주민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금방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그 이유는 첫 번째, 상설특검법이라는 걸 보시면요, 특검의 규모가 작습니다. 5명,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요게 다입니다.
물론 수사관은 30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에 반해서 이 최상병 특검법은 파견 검사가 2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20명이 수사하는 거와 5명이 수사하는 거, 그 차이가 굉장히 크죠. 이 5명이라고 한다면 이거 뭐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거와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점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려고 보니까 이거 특검의 규모가 너무 작은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정도 5명의 검사를 가지고서 과연 이게 뭐 최상병 사망 사건, 이거는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수사 외압, 이거는 뭐 지금 전면적으로 다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5명의 검사가 파헤칠 수 있을까? 또 하나, 수사기간이 짧다는 거죠. 지금 특검법에 보면 수사기간이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2달. 물론 준비기간이 20일 있습니다. 근데 준비기간 동안에는 수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준비를 하고 나서 60일 동안 수사를 하는데, 수사가 좀 미진하면 30일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연장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해 줄 리가 없죠. 어차피 이 특검은 지금 집권당 쪽에서 원하는 바도 아니기 때문에 승인해 줄 리가 없으니까 60일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뭐 그냥 자칫 잘못하면 면죄부를 주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후순위로 일단 밀어놓은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 국민의힘이 이제 국회 규칙을 바꿔야 되는데, 국회 규칙이야 자기네들이 운영위원장, 뭐 박찬대 운영위원장 있고, 뭐 국회 사무총장 뭐 다 민주당이고, 국회의장 민주당이고, 뭐 충분히 바꿀 수 있겠죠. 근데 국민의힘이 보나마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뭐 이런 거를 청구하고 뭐 그러면서 법적 대응에 나설 거거든요. 그러면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법적인 논란이 있다, 뭐 이것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설특검법에 보면 특검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대통령이 이 중에 한 명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임명을 안 하면 이제 위법 상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겠죠, 민주당에서. 그런데 문제는 그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임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임명 안 하면 연장자를 임명한 것으로 본다, 뭐 이런 조항들이 없습니다. 임명 안 하면 그냥 없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민주당에서 대응책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특검법에 뭐 특별검사 임명 미룬다고, 사흘 내에 임명해야 한다. 근데 이걸 어겼다고 뭐 그걸 빌미로 무슨 탄핵을 추진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미룰 경우, 이렇게 되면 계속 법적으로 무한 반복되는 거. 이게 일종의 거부권하고 비슷한 겁니다. 재의요구권하고 비슷하게 특별검사를 민주당 주도로 특별검사를 추천했더니 대통령이 임명 안 하고 미룬다. 근데 어찌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면 이게 거부권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것도 또 현실적인, 이제 정치 공세는 할 수 있겠죠. 위법 상태다, 뭐 이런 정치 공세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없다. 왜냐면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가 없다, 우연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틀림없이 그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거. 또 하나, 제가 우연 얘기를 했죠. 상설특검법을 보면요, 특검법 제6조 뭐 이런 데 보면 정치적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자, 민주당이 사실상 추천한 특별검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누구도 그렇게 보지 않겠죠. 정치적 중립성이 없다고. 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건요, 여당도 추천하고 야당도 추천했을 때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골랐을 때, 아니면 가장 정치적 중립성에 부합하는 거는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하는 것. 우리 특별검사를 이 사람으로 합시다. 그래서 합의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전적으로 추천한 사람을 특별검사로 한다. 그럼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민주당이 또 추천한 사람을 특별검사로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상 추천한 그런 특별검사는 우연이다. 그러니까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들을 그 한 특검법에도 이제 위법 상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런 걸 보면 우연적이다 하는 주장,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되는 특별검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추천한다. 중립성 확보가 안 된다. 이거는 헌법재판소로 가도 결국은 우연이다 내지는 위법한 상태다. 그게 이제 권한쟁의 심판인데, 뭐 이런 거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것도 민주당으로서는 아니 기껏 국회 규칙 바꿔서 뭔가를 해놨는데 덜컥 이 법률적인 한계 장벽에 딱 부딪혀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이거 머쓱하고 민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박주민 의원은 뭐 계속해서 지금 밀어볼 생각이 있는 모양인데, 민주당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거 지금 꺼낼 때가 아니다. 이거 꺼내면 쓸데없는 위법성, 우연성 시비만 불러온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갑작스럽게 좀 이렇게 제동이 걸린 듯한 양상이고요. 뭐 최종적으로 만약에 이제 재표결 언젠가는 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만약에 최종 부결이 되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대책이 없네. 결국 이거밖에. 아니면 이제 뭐 한동훈 후보가 지금 대표가 뭐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니까, 대표가 되고 나면 제3자 추천 특검,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런 식의 플랜 B 내지는 플랜 C로 지금 밀어두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돼서 제가 민주당이 이 상설특검법을 통한 최상병 특검 뭐 이거를 주장했다가 갑작스럽게 이 후퇴하게 된 배경, 뭐 이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